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김부시장 삼국사를 기본으로 하는 삼국사 사관이라는 용어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삼국사 사관이란 삼국사 후예가 하나 되게 하는 사관이 삼국사 사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삼국사는 50권으로 또 50권 구책으로 되어 있는데 사기에서 5대사까지를 기록한 진화 18사를 말하자면 그 시대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리 이전을 나타내는 사서인데, 우리는 삼국사가 기본이 되고 진화 18사가 보조 기본사서로 하여서 삼국사와 동의전이 나타내는 우리 조상들의 무대, 그거를 찾아서 우리가 삼고리 이전의 역사를 복원해야 된다. 그것은 삼국사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삼국사를 보면서 제일 놀랄 부분이 이제 이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요, 최치원이 시중한테 보내는 글인데,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말씀을 드리면 동쪽 넓은 곳에 세 나라가 있는데 만변한 진화이다. 마하는 고구려고 변하는 백제가 되고 신하는 신라가 됐다. 고구려 백제가 전성한테 강병 100만 남으로 5월 북으로 유인제노를 다보라 하여 자간조정에 근심거렸고 수나라가 고구려의 경계를 침범하였기 때문에 망했다라는 그런 기록입니다. 제가 이 기록을 보고 최치원이 어느 지역에서 어떤 나라 사람인가를 찾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최치원이 신라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당생은 고구려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얘기죠. 어떻게든 여기서는 사만을 얘기하고, 사만이 많은 고구려가 되고 변하는 백제가 되고 진화는 신라가 되었다. 요까지는 이제 이련이 인용한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고구려 백제가 전성시에 강병 100만 남으로 5월 북으로 유인제노를 다버렸다는 얘기는 이련이 외면하고 인용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에 이게 5줄인데 이 5줄에서 말이 어디 있느냐? 그럼 바로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남으로 5월 북으로 유인제노 사이에 있었다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문장입니다. 그럼 고구려 백제가 어디 있느냐? 유인제노 5월에 있었다. 바로 답을 낼 수밖에 없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이 그냥 있는 것이냐, 다른 데도 이런 기록이 없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틈새도 없이 이련은 이 중에서 사만이 삼국이 된 것만 하고 고구려 백제가 어디에 있는 위치, 그러니까 남으로 5월 북으로 유인제노 했던 위치에 대한 걸 지워버렸어요. 그런 식이에요. 어찌하겠다는 것이 정말 웃기는 얘기다. 정말 이것이 왜 웃기는 얘기로 들리냐면요, 유인제노는 진화의 동부지역입니다. 이걸 고구려 백제가 통치했다. 우리가 지금 교과서에서 배운 거하고는 전혀 딴 얘기거든요. 딴 세상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웃기는 얘기겠죠. 더더구나 유인제노 5월은 명나라 땅입니다. 감히 명나라 땅을 조그만 나라가 그 큰 지역을 찾았겠냐는 그런 투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과연 이게 사실일까요? 웃기는 얘기일까요? 저는 이것이 이제 어디에서 출발했는가를 이제 그러니까 이것이 고문집에 있는 상대사 시중장입니다.
여기서 이자만 다르고 삼국사에는 복문인데 여기는 복이입니다. 그런데 이 복이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복문이라면 내가 듣건대라고 하지만 내가 글을 쓰면서 듣건대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러기 때문에 복문이 아니고 복이었을 겁니다. 나머지는 뭐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것이 과연 진실인가 아닌가를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삼국사 46권이니까 이제 삼국사 50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내용을 남재석 권 58이 입증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남재석가 입증을 한다면 이건 진실이라는 얘기죠. 지금 이 내용을 쭉 찾아보니까 삼국사서부터 다 있어요. 성호 이익만 가소롭다고 했지. 근데 이제 정약용도 이름과 같이 그것만 보고 나머지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일본 일제시대 때도 쭉 지금까지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 무엇이 빠지냐면 이것이 이제 채치원전에 있는데 동국통감부터 동국통감 제강 삼국사 전료 동사강목은 흥강주에 있어요. 이게 채치원전에 있는 게 아니고 내용은 같습니다. 근데 일본인들이 이제 이걸 1909년부터 해석하면서 연나라를 거란이라고 표시한 것이 이제 조금 달려고요. 그리고 이제 1914년에 청룡대랑이라는 분이 고구려 백제에다가 신라를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동소이합니다. 뭐 거의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제가 800년 동안 계속 이것은 전해져 온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한 놈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동해라는 얘기를 동해지 밖이라고 그랬는데 동해지 밖이면요 이 땅에서 동해지 밖이면 일본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동해가 어딜까? 이것도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만약에 이제 당나라에서 동해라고 하면 이제 동해라고 하면 황해를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진화 땅에서 동해나 해동이라는 말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여기 흡이라고 한 이 안희성 내륙입니다. 이게 안희성 지역인데 내륙에 황산이라는 게 있는데 황산을 어떻게 표현하냐? 동쪽에는 동해가 있고 서쪽에는 서해가 있고 북쪽에는 후해가 있고 남쪽에는 전해가 있고 가운데는 철해가. 그럼 황산이요 바닷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섬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황산 여기는 섬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라는 것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동해라고 하면은 산행에서 동해는 황해가 맞을 겁니다. 근데 과연 이 최치원이 얘기하는 동해는 어디일까? 즉 청해성에서요 청해성은 남쪽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할 때 해남 무슨 쪽 또 해서 무슨 쪽. 그런데 북쪽에는 해북 말하자면 몽고족 아니면 거란족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청해성 동쪽만 없어요 표시가. 왜? 지금 여기가 청해인데 청해 동쪽은 이게 다 해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해동과 동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그 다음 문장의 들어섬에 따라서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육지 내에도 이 해를 쓰는 것은 운무를 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운무가 쫙 있을 때는 그걸 바다 같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니까 그걸 유심히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동해라는 것이 참 애매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삼국인데 만변한 진안이 있다는 건 이제 삼국이 있는 거니까. 근데 그 위치가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은 고구려가 되고 변하는 백제가 되고 진안은 신라가 됐다는데, 이것 자체도 우리가 유의할 것이 삼안 속에 고구려가 원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 삼국지와 후한서에서는 삼안 지역과 고구려는 전혀 별개예요. 근데 여기서 삼안을 얘기한 것은 마한 속에 있는 삼안을 얘기하는 것이냐, 마한 속에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 외를 얘기하는 것이냐, 이건 우리가 이제 좀 더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마한 속에는 백제가 있고 고리국이 있고 사로국이 있고, 그리고 외인이 군호국과 비누국이라는 외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유엔제노 5월은 진화의 동부지역입니다. 그리고 유독 이 글을 쓸 때 최치원이 남으로 5월 불어 유엔제노는 가운데 여기가 최치원이 있는 지역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지역이 지금 안희선 지역입니다. 그리고 남북으로 동명과 덕안이 있는 그 사이가 바로 최치원이 있는 지역인데, 동명과 덕안은 백제 5도독부 중에 둘이죠. 근데 이르는 어떻게 됐든 요 5줄에서 요것만 맞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백제에 대한 역사를 조선 팔도로 옮겼습니다. 그럼 뭐냐? 조선 팔도로 고구려 백제 신화를 옮기기 위해서 이걸 갖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러면 이련은 역사를 우리한테 소개하는 게 아니라 역사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연나라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연나라가 이제 우리는 지금 북쪽에 있는 연경이 연나라라고 해서, 근데 여기서는 춘추 전국시대의 연나라입니다. 춘추 전국시대의 연나라는 사기 69권의 연나라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거를 현재 중국 지도에다 대입해 보면은 안문관에 있는 요 북쪽에 고구려 북쪽 이모 누본이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중이라는 지명이 있고 요라는 지명이 있고 해서 북쪽이 결정되면 일단은 그 남쪽은 절대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습니다. 사실상 북쪽에서 연나라가 있다라는 걸 표현한 그런 기록인 것입니다.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다시 봐야 할 것은 뭐냐면, 백제가 우리는 백제 웅진을 공주라고 얘기를 하고 사비를 부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서상에서 웅진에 대한 기록인데, 웅진은 동쪽에는 지라성, 윤성, 태산, 사정성이 있다라는 글이 구당서와 삼국사에 있습니다. 그 여기가 어디냐 하는 겁니다. 여기가. 근데 이게 유엔연호의 노 지역에는 대산이라고 했고, 한자로서 되는데 그걸 태산이라고. 이게 태산의 제일 처음 이름입니다. 그 태산이 대산이 되고 대산이라고 하다가 거기다 요걸 태산으로 했다가 현재의 태산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요 태산과 요 태산과 요 태산이 같은 시기에 거의 그냥 막 써집니다. 사기 이후에 쓰여지니까. 그래서 이 태산은 태산이라, 그렇다면은 지라성과 사정성이 윤성이 찰수냐. 윤성은 지금까지 아직도 제가 해결 못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지라성은 뭐냐? 지라가 뭐냐? 지라가 그 자체로 얘기하면 지라가 비장입니다. 몸속에 있는 지라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럼 그걸 한자로 나타냈을 때는 훈이 지라고 음은 비죠. 그게 지라 비. 근데 비와 같은 음의 지명이 있는가를 찾아봤더니 비라는 짐이 태산 동남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정은 뭐냐? 사정한다, 요청한다, 청한다,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청으로 보면은 청과 음이 같은 청성이라는 지명이 태산 동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태산 서쪽에 웅진이 있어야 되는데 웅진은 뭐냐? 우리는 웅진이라고 그러는데 북사에서는 고마성입니다. 웅진은 고마성으로 가는 배를 타는 곳이 웅진이 나루진이니까 고마성에 떨어져 있는 배를 타는 곳이 웅진이고, 원래 백제의 수도는 고마성입니다. 고마성을 한자라면 그냥 웅이지요. 그리고 그 고마웅인데 그걸 다시 바꿔서 말하면 고마웅을 쓰든 고마비를 쓰든 비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태산 서쪽에 비라는 지명이 있는가 했더니 비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산 서쪽에서 백제의 수를 찾아보는 작업을 했더니까 이것을 찾을 수 있는 나왔습니다. 근데 그것은 남제에서 건 58지역에 있습니다. 남제에서 건 58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신라가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한반도와 만주를 포함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지금 일식 삼국사에 있는 일식기록으로 보면은 이렇게 고구려 일식 관측지, 백제의 일식 관측지, 신라의 일식 관측지라 해서 700년 이전에 7세기 이전에 각 수도가 지금 중국 말하는 진화 유엔제는 5월 속에 있어야 관측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분명히 삼국사는 신라가 둘이라고 써 있습니다. 왜? 전부 다 왕이라고 하는 신라와 마리간에서 신라왕이라고 하는 신라가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삼국유사에서도 신라가 선덕여왕이 있다면은 정신대왕이 있다. 이 둘을 다닌 스님이 자장법사입니다. 자장법사가 신라에 갔을 때 선덕여왕이 있다. 자장법사가 신라에 왔을 때 정신대왕이 있다. 그러니까 자장법사만 두 신라를 다닌 기록이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신라가 둘이라는 것이 이집트 방문을 가서 고지도가 나왔는데 이렇게 신라가 두 개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호박 같은 신라, 이건 오이 같은 신라인데 이게 아시아 지도에 보면 우리나라를 나타내는 이쪽의 신라와 여기에 지금 이 지역을 나타내는 신라가 이렇게 두 개. 여기 이제 김유신의 신라, 장모고의 신라, 최치훈의 신라가 되겠죠. 유엔제는 5월 속에 있는 신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삼국사 신라봉지를 해석해봐도
어렵고 또 동의절을 읽어봐도 어렵습니다. 왜냐? 신라 백제 왜 가라 막 이게 같이 어울려서 있어요. 그게 왜 그랬을까 보니까 한 78국에서 한 59국 중에 지금 이 백제국이 있는데 여기 백제에 병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리국은 고구리에 병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사로국은 시타로 신라에 병합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요 군호국과 비미국이 바로 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 50국 중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로 이렇게 병합이 되고 이렇게 했겠지만 어떻게든 그래서 신라 본기에 있는 것은 바로 이 삼한 지역에서 있었던 것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본 열도와 조선 팔도에서 일어났던 일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백제, 신라, 가라, 왜가 이렇게 이쪽에서 섞여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지정왕이 22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평이 26대가 됩니다. 삼국사에 가면. 그런데 북사에서는 30이 진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4대가 차이가 나는데 이게 왜 그러냐? 혁거세 이전의 사국 시대에 4대가 있다는 것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삼한시대의 사로국에서부터 신라가 근데 진평왕이 30대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22대는 뭐냐? 32년 낙랑국이 망하고 이 땅을 고구려가 통치하면서 22명의 가한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삼국유사하고 삼국사하고 차이점은요. 우리나라 모든 그 사상이나 뭐 이런 것은 단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은 누구 때문이냐? 이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련이 우리 역사의 최초를 단군 왕검으로부터 시작해서 고조선이 건국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게 지금 단서에서 보면 고구리도 동입니다. 백제 신라도 동이고 근데 순임금조에 가면 순이 동입니다. 근데 지금 요 순임금이 동이면 이 조상들은 당연히 동의가 되겠죠. 황제 허른도 동의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황제 허른이 동이면 아들 동이고 증손 고손도 다 동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삼국사에서 동의가 동의를 조상으로 했는데 이게 고조선 이전의 인물이에요. 그 김유신도 소검철씨 후손이라고 그랬고 분명히 이게 고조선 이전 인물인데 이 부분을 이련은 잘라버린 겁니다. 왜? 이분들이 유연제노 5월 지역의 인물이다 이겁니다. 이련은 그러니까 유연제노 5월 쪽으로 보이는 건 무조건 지우고 빼고 이렇게 해서 우리 역사를 만드는데 이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요인과 동시대의 단군이 건국을 했다고 하는데 요는요 분명히 인간시대의 증손이에요. 요임금은 황제 허는의 아들, 손자, 증손, 고손이거든요. 고손이에요. 그러면 인간시대인데 우리는 단군이 고음의 자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어느 집 그럼 아프리카, 인디아는 지금 석기시대 사람입니까? 우리는 21세기 사람이고 이게 우리가 역사책은 왜냐면
단군이 없다 해서 단군 이전에 있으면 당연히 그걸 받아들이고 풀어나가야 되는데 이련이 지운 겁니다. 왜? 조선 팔도 역사를 만드는데 지장이 되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죠. 분명히 삼국사는 조선 팔도사가 아닙니다. 유엔제로 5월, 크게 유엔제로 5월에서 마리깐 지역까지가 삼국사 얘기인데, 여기서 선비가 고구려의 병합이 되고 그리고 낙랑국 시대가 있었다. 그러면 삼국사는 아시아사라는 것을 분명히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삼국사를 조선 팔도사로 만들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동의전도 고구리에 간신이 있다. 그러면 간은 선비간, 돌골간, 마리간, 그럼 아시아사라는 얘기예요. 고구리가 아시아를 통치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삼국사와 동의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삼성기에도 남북 5만리, 동서 2만리, 이제 아시아가 2만리 안 나오잖아요. 아시아보다 더 넓은 지역이야. 삼국사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삼국사를 부정적으로 보고 삼국사와 동의전을 조선 팔도에 맞춘 이련에 의해서 우리가 역사를 지금 줄여서 보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우리만의 작전이 아니에요. 이련도 그렇지만 이련보다 한 수 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지금부터 50년 뿐이 아니겠죠. 임회상 씨. 중화민국 사람입니다. 중화민국 임회상이가 중국민족 역사를 쓰면서 거기에 동의계를 얘기하면서 진이전의 동의는 유엔전의 5월 지역에 살았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진 이후에는 만주와 그러니까 진한 이후에는 만주와 조선팔도와 유구열도로 확장되고 유엔전의 5월에 있던 동의는 동화가 한쪽으로 동화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모순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 속에 손자는 들어가지고 아들도 들어가고 손자도 들어간다. 그런데 손자 속에다 아들을 낳으면요, 그건 자연의 법칙이 아닙니다. 근데 이건 지금 자연, 왜? 한족은 한나라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한족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한무제가 한나라를 건국한 이후에 한족이라는 명문이 있는데 한족이 됐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동의에서 한족이 분파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 얘기가 바로 삼국지 동의전 예항목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사는 지금 이게 이제 만주와 한반도를 나타내는 낙랑국에서 고구리 땅에 있다가 신라가 되는 그런 과정을 있었고, 유엔전 5월 지역에는 이렇게 기자조선, 낙랑국, 북구역 그러니까 고구리, 그러다가 위만조선, 낙랑국, 삼한, 고구리 이렇게 사국 시대. 그러다가 이게 이제 낙랑국이 있고 이 오국 시대가 있다가 이 고구리의 낙랑국의 병으로서 이 아시아가 고구리의 전체가 통합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고구리에서 백제가 광복을 하면서 한반도로 진출을 하고, 그리고 한반도에서 신라가 독립하고 고구려 백제에서 사로 신라가 독립하면서 두 개의 신라가 존재를 해서 발해 때는 두 개의 신라와 대만의 일본이 있다. 이런 과정이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거 삼국사 동의전에 의해서 밝혀지는
분명히 삼국사 사관은 삼국사 후예가 하나 되는 사관이니까 유엔제노 5월에서 마리깐 지역까지 하나로 보는 사관입니다. 지금은 한족이다, 여진족이다, 한민족이다 라고 하지만 이거는 19세기의 구분입니다. 삼국사 후예가 하나가 되려면은 그걸 우리말로 해서 동족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그래 아시아는 어차피 동해에서 출발해서 동해 이전으로 지금부터 천년 전에는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고구려가 망하고 이렇게 백제가 망하고 고구려가 망하면서 지금 이 동해 역사를 자꾸 역사를 밀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화는 동의가 없었다라는 걸 밀어내려고 하는 것이 첫 작품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역대 지리 지장록 1100년의 소동파가 그린 지도입니다. 소동파하면 유명한 시인이죠. 우리나라 사람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소동파가 우리 역사를 말아먹은 사람입니다. 동의 역사를 깡그리 없애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소동파가 송나라 조정에다가 고려인한테는 책을 못 팔게 한 사람입니다. 주지도 못하게 하고 팔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이 삼국사 후예가 하나 되는 사관을 저는 다원사관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이게 삼국사 사관입니다. 그 삼국사 후예가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미래에 남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5월과 유엔전에서 조선 파토까지 하나로 보는, 그래서 구리, 조선은 고구려 가한제도까지 해서 어디였든 우리는 고구려 후예로서 왜 그러냐, 삼국사의 제일 마지막에 고구려의 전통을 고려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고려음을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사기 권 46에 의해서 가한 지역까지 5월과 유엔연호에서 마리깐 지역까지 이걸 다 하나라는 동조사관이 바로 구리 다문사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다문이라는 건 구토회복을 다문이라고 했는데 구리로 회복하는, 왜냐면 첫 국가의 구리로 우리가 그 후에는 하나라는 개념으로 역사를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삼국사 사관은 우리가 정립을 해서 이걸 후손에게 물려줘야 될 사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반도사관과 민족사관과 이런 사관들은 압록강 두만강 이남만 민족으로 보는 사관이에요. 고려 이후에 만들어진 사관이에요. 그거는 이전이 삼국사와 동이전을 다 빼버리고 조선 판도사로 만든 이후의 작품입니다. 결코 삼국사와 동이전에서 얘기하는 역사 얘기 사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삼국사 후예가 하나 되는 날까지 열심히 연구를 하고 또 후손에게 정말로 좋은 선배로서 남게 되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삼국사 사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